안녕하십니까. 고객 관계 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이는 챕터 10 고객 관계에서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관계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배경이나 그 다음에 발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관계 마케팅의 그 전략을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계 개발 이론을 CRM 프로세스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 개발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반복적이지만 한 번 더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크게는 관계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고객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죠, 새로운 고객을 그죠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획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획득하는 것인데,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을 새로운 고객으로 추출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비용을 홍보라든지 이런 또 다른 경쟁사에서 이탈한 고객을 재획득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획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은 새로운 관계를 획득을 안 하면 그저 기업은 점점점 쇠퇴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만 갖고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죠. 새로운 고객이 있어야 발생이 돼야 기업은 그로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관계를 획득한 이제 기존 고객으로서의 관계를 이제 유지를 얼만큼 지속적으로 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것을 니즈에 따르는 그죠, 세그멘테이션을 해야죠. 세분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그것도 세분화라는 게 그죠, 평가에 의해서 그죠, 어느 계량화된 점수에 의해서 이제 세분화를 시켜야 되고 그 세분화 그룹에 따라서 그죠, 이제 개인화 또는 맞춤화 등을 통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죠, 이탈을 하려고 하는 고객의 심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죠, 이탈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안 좋죠. 이탈하는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 또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정말 제품이 싫어서 그런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 유지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관계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 것을 이제 타겟을 정해서 그죠? 타겟을 정해서 꾸준하게 목표에 따르는 그죠? 핵심되는 고객을 이제 그 고객들 중에서 VIP 고객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게 더 중요한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강화를 시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관계는 그 소비자들의 고객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관계의 깊이라든지 또는 넓이 폭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다양한 레벨을 구하고 있죠. 물론 항공사에서도 그죠, 대부분 4단계나 5단계를 통해서 보석 이름을 대서 그죠, 마지막에는 다이아몬드라든지 그죠, 이런 관계가 갈 때까지의 어떤 매출량이라든지 구매량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했을 때처럼 그죠, 많은 여러 가지 깊이와 폭을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그죠,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크화하면서 그죠,
취미라든지 동아리 같은 그죠? 학교 같은 동아리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게끔 그래서 그것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기업이 주축이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은 매개 역할을 하면서 그죠?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어, 관객들이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같이 꾸며가는 공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목표죠. 그래서 관계 마케팅의 목표와 지난 시간에 배운 과도 일치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뭔가, 기본적인 전략이 뭔가를 살펴보면 그죠. 고객의 핵심 고객을 잘 정의를 해서 캠페인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과 조사에 따르는 이제 평가를 평가만 해서 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평가한 것을 어떻게 돼? 세분화시켜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또 다른 제품으로서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는 능력 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기반 전략으로 세워서 끊임없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다양한 사람을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정말 관계를 1대1로 나만이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색상이 단순했어요. 하얀 거 아니면 검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색상도 다양하죠. 그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이런 핸드폰들도 여러 가지 제품 다양한 그제 모델화돼서 그죠? 손님들의 매력 포인트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꾸준히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워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확보 전략인데, 그죠? 그래서 고객 관계가 어떤한지, 그래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고객을 확보하는 큰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확보라는 것은 기업에 맞게끔 물론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을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사의 기업에 맞는 기본 전략을 세워서 근데 이런 세우는 것은 우리가 몇 시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죠 조사를 통해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에 대해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마케팅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가 아주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수거를 하거나 조사를 대상을 잘못하면 그죠 결과도 당연히 나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죠 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관계 마케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빅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차원에서의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마케팅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단계를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재무적인로 연결이 되죠. 일단 가격 대비 품질이니까 그죠. 그래서 가격과 관계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에서는. 그래서 가격이 근데 사실 가격 결정은 그저 품질 즉 품질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만족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서비스의 고가 정도라든지 마케팅 주요 요소라든지 또 경쟁 우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한다는 것은 주관적이면 안 돼요. 비교는.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격에서 경쟁 유에 이루어져야만 고객 관계가 형성이 되죠. 특히 여행사 또 상품에서 보면 이건 복사가 참 쉬워요. 특허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여행사가 뭐 100만 원짜리 어떤 투어를 개발했으면 또 다른 여행사에서 조금 낮죠. 99만 9천 원짜리를 만들어서, 그죠? 항공사만 좀 바꾸고 뭐 이런 호텔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참 가격 대비로, 그래서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공산품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고객이라든지 대량 구매 고객에는 그저 보너스로 할인율을 높여준다든지, 그래서 저 가격을 이제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첫 거래에는, 그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전 첫 거래에는 할인을 대폭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연찮게 저도 이제 어느 마트를 갔는데, 저희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그 전용 카드를 만들면 뭐 DC 해주고 뭐 해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만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첫 거래에 각종 혜택을 추가로 주는 이런 어떤 재무적인 이득을 고객한테 제공함으로써의 관계를 이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저 가격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그저 나름대로의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나는 무조건 뭐 그런 친구 있어요. 무조건 나는 아시아나항공 탈 거야. 나는 뭐 대한항공 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중요시 여기는 고객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단골 고객처럼.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그죠? 뭐 그게 학연이 됐든 지연이 됐든 어떤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그죠? 개별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브랜드 또 그 기업 그 제품을 선호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속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제 사회 전반에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또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호텔들이 있죠. 같은 특일급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호하는 음식 또는 품질이라든지 또는 뭐 패턴 또는 색상, 음악,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는 사회적인, 그쵸, 있죠.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경우도 호텔에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그죠, 평판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관계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그렇죠. 어떤 가격이 비싸더라도 또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더라도 고객에게 충성을 높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최상급으로서, 그죠? 뭐 이런 구조적인 관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회복로는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는데 필수적이죠. 사실 이 구조적인 면이라는 것은 가로 왕복이죠.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로 세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호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 간에 구조적으로, 그죠, 서로 협조도 하고 도움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구조적인 연결이라는 것은 정말 VIP 관계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관계, 첫 번째 사회적인 관계,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죠, 마케팅이 또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케팅 이제 프로그램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사다리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잠재적인 고객이죠, 그죠?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은 아직 우리 제품을 서비스를 제공받지는 않지만 이제 새로운 고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이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대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잠재 구매자를 기업은 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고객으로 탐방하는 그죠? 이런 고객이 굉장히 발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고객까지 도입을 하는 잠재 구매 고객을 일반 다수한테 전략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런 미래 잠재 우리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제 도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프로그램이 그죠? 마케팅 프로그램이 이런 사다리 모델에 의해서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저희 같은 회사도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경쟁신문에 새로운 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그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기업이 경제신문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 저희는 직원에게 그거를 잘 수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수록된 잠재 구매를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이제 DM을 보내죠. 메일을 보내죠.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내주죠.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기업의 회계 프로그램도 판매하고 판매 관리도 팔고 급여 관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카탈로그를 이제 보내줘서 연락이 오게끔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이제 재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잠재 구매자들을 하는 방법이 이제 전시에 참가하는 거예요. 저희도 프로그램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전시장에 가서 그죠 코엑스라든지 또는 일산의 킨텍스라든지 이런 전시장에 3, 4일 가서 그죠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요.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문의하는 분들이 방문하는 분들이 하고 시연을 해줄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화해서 그죠 이런 것 등등을 새로운 고객을 전략할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새로운 고객이 됐으면 이제 단골 고객으로 만든다든지 그 단골 고객 이제 빈도를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지자, 그다음에 옹호자, 동반자. 그래서 동반자까지 간다는 것은 그죠 구조 관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골 손님 하는 것은 일단 재무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지자나 옹호자는 그렇죠. 이제 VIP죠. 동반자는 VVIP죠, 사실은. 그래서 이 네 단계에 있는 고객에 대한 유지를 주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발굴하는 단계와 그래서 유지하는 단계 이 두 단계를 개별적으로 대상이 다르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사다리 모델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프로에서 기본 기능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강화, 그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념일이라든지 생일 기념을 축하를 해주, 그냥 축하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호텔이라든지 또 연예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또 항공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기념일을 통한 여행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여행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제약인 유도라는 것은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다른 유통에서는 그죠 포인트의 점수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또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편의를 강화시키는 것은 그쵸 영권 만기가 6개월 되기 전에 그죠 6개월이 만기가 6개월이 안 나오면 여행 갈 때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권 만기를 안내해서 여행사들이 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마케팅 부분 다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해준다든지 에이스 처리 방법이죠. 그래서 고객 문제는 항상 제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명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아파트지만 보일러가 10년 이상 쓰니까 망가지죠. 그래서 망가지면 이제 에이스에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또는 겨울에 동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신속하게 우리나라는 좀 급하잖아요. 성질이 그죠? 빨리빨리 문하기 때문에 아니면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조치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로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서비스죠. 그 다음에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알려준다든지 참 그죠. 제가 요즘엔 종이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 없이 그죠. 물론 이제 회사의 카드로 법인 카드를 쓸 때 영수증이 필요하겠지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사용했다는지 왜냐하면 내가 분실했을 수도 있잖아요. 카드 같은 그게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오면 이걸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림 서비스로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향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뭘 제공해 주는 거죠. 요즘에는 달력이라든지 다이어리 얻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연말에 되면 그래서 달라 그래야 주는 거죠. 그죠? 물론 미리 주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그쵸 광고비로 이제 직접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본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쇄를 했다면 그죠 이거는 달력 같은 선물도 다이어리 같은 선물도 극소수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항공사 달력이 인기거든요. 달력 글씨도 크고 그림이 일단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거래처 중에서도 항공사 달력을 지정을 해서 A 항공사 달력을 좀 달라. 그래서 인기 있는 달력이 ANA 달력이에요. 그래서 또 잘 달력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 대한항공 달력도 물론 요청을 하는데 이런 달력 선물이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향상을 서비스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죠. 왜냐하면 달력 같은 건 옛내 걸어놓고 보기 때문에 효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학교 같은 거 이제 달력을 책상 달력 뭐 다양한 달력 모양이 있잖아요. 수첩도 그렇지만 이런 이제 서비스를 그저 홍보물을 어떤 걸 제공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물론 볼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효율적 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를 잘 기업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아까 이제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이랬을 때 항공사에서 이렇게 우수 회원 제도를 변경해 준다든지 손님은 포인트가 얼마 이랬는데 이래서 골드에서 플래티넘으로 넘어갈 기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시면 좋다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레벨업 사회적인 지위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사에서 참 이런 관계 마케팅을 참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항공사의 이런 관계 마케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예.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죠 VIP 고객 즉 우량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경영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80대 20의 법칙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20%에 차지하는 손님이 80%의 매출을 이룬다는 거죠. 특히 백화점에서 그죠. 그래서 우수 고객이 20%가 매출 80%를 나타낸다는 유명한 이제 파레토 법칙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우량 고객에 대한 이제 그죠? 고객을 확보하는데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80%의 고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량 기업을 특별히 대우하는 은행 같은 데도 마찬가지야. 그냥 개인 손님은 1층에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업을 대상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VIP실에서 또 따로 하고 있듯이 그죠. 그래서 이 관계는 그죠. 개인 손님을 타겟을 할 거냐 또는 비즈니스 타겟을 할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행도 관광도 항공도 마찬가지 개인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략
전략도 비즈니스 전략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점 같은 경우에서도 베스트셀러를 입구라든지 아니면 저 안쪽으로 끝까지 들어오게끔 해서 저 안쪽에 베스트셀러를 잘 보이게끔 멀리서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진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량 고객 즉 마케팅 프로그램에서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은 사실은 경영학에서는 처음으로 조세 주란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지만 사실은 제시한 거는 이렇게 연구로서 그래서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 파레토가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인구 20%가 그쵸 인구 20% 중에 VIP가 이탈리아 전체 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레토의 경제학자가 제시함으로써 이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거와 유사한 현대 21세기에 와서 유명한 또 상반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숙제로 이제 내드릴까 해요. 이번 주 숙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와 파레토 법칙과 상반된 것이 이제 2004년에 롱테일 기법이라는 롱테일 마케팅이 이제 언론서가 됐죠. 이걸로 유명해진 기업이 이제 아마존이죠. 여러분들 아마존이 이런 롱테일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세계 탑에 들어가는 탑 위치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유통 원래는 서점에서 단순한 서점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이제 달나라 여행까지 가는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롱테일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따가 마지막 시간 저기 타임에 제가 숙제로 내는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마케팅 관계 마케팅에 대한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CRM을 통해서 지리 정보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러한 CRM을 구축을 하면서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백화점 고객인 아파트 거주 소비자들을 이제 호수별로 관리한다든지 또 점표별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했고 DM이라는 게 우리 회사도 DM을 활용해서 하지만 그죠? 메일을 통해서 이제 반응을 도달하게 해서 멤버십 회원수를 재구매율로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요즘엔 지리정보 시스템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래가 대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 지리정보는 우리가 영화 그저 007 시리즈에서 상상했는데 이게 현실화가 다 되고 있죠. 그죠? 참 대단한 거죠. 이제 포스 시스템 사례를 보면 이 포스 시스템과 이제 멤버십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이 포스 시스템을 너무 도입을 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각 매장별로 고객의 소비 패턴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광화문 사거리의 편의점과 종로에 있는 편의점과 동대문에 있는 편의점, 그죠? 또는 김천시에 있는 편의점 이런 소비 패턴이 다 달라서 주 단위 또 월 단위 또 요일 단위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재고를 줄여주고 그죠? 잘 주로 많이 판매하는 그 매장별로 이제 진열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까지 이렇게 멤버십을 잘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포스 시스템. 과거에는 포스 시스템은 그저 계산하고 현금 거래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 10대 90이에요. 그러니까 현찰 현금 거래보다는 다 신용카드로 그죠? 아니면 그죠? 체크카드로 이제 이러한 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멤버십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U나 GS25 점포수를 보면 꾸준히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템의 장점은 또 세무 관리까지, 판매 관리에서의 세무 관리까지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스 시스템이 유통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죠? 다양한 이런 관계 마케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알죠. 그 다음에 또 카드사라든지 백화점 멤버십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죠? 이런 다양한 인프라와 또는 다른 회사와 또 제휴해서, 그죠? 항공사와 뭐 판매사, 또 항공사와 또 다른 백화점, 뭐 호텔 뭐 이렇게 제휴를 해서 결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윈윈하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죠? 더 많은 고객을 이제 확보하거나 이제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집계를 해서 분석을 해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포인트 카드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용카드를 통해서, 그죠? 2년간 자료를 보고 이제 최고 신용카드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쵸? 이런 이제는 관계 마케팅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분석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이제 적중률이 높고, 그쵸? 프로모션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거라고. 특히 이제 항공사에서도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그죠? 우리가 살펴보면 뭐 대한항공에서는, 그쵸? 뭐 제주도 민속촌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를 구매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또 리무진이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렌트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마일리지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카드된 포인트를 가지고, 그죠? 세금을 낸 적도 있어요. 우연하게 저도 세금을 카드로 냈어요. 사실은 뭐 이런 것 등등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항공에서만 마일리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영화라든지 또는 관련된 해서 뭐, 그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모형 판매라든지, 왜냐면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내에서 뭘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그래서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그쵸? 관계를 유지를 꾸준히 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점점점 이제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기존에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고객들을 꾸준히 경쟁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죠?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들을 있죠. 그래서 참 경쟁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숙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롱테일 기법이 2004년에 어나운스 됐는데, 이런 롱테일 기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레토 법칙과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너스 점수도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롱테일 마케팅 전략이 어디다가 사용하면 좋을까를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롱테일 개념, 롱테일 기법에 대한 개념과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 페이지로 표지 따로 만드시고요. 한 페이지로 설명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죠? 네이버나 뭐 위키백과를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아는 여러 가지 서치를 해서 보면 이 기법에 대해서 그래프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와 같이 하나를 만들어서 저에게, 그죠? 다다음 주까지, 그죠? 13주차 목요일 전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파일명을, 여러분 파일명을 학생 이름, 그죠? 홍길동, 그 다음에 한칸 띄고 학번, 이렇게 꼭 넣어주시기를 합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학생 이름 먼저 쓰시고 학번을 꼭 넣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기법은 꼭 알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든. 그래서 어느 면접관이 또 면접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롱테일 기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를 많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쓰는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제 두 번째 시간 관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